여러분 안녕하세요. 서면파고다 덧센 토익 LC 배은진 강사입니다. 10월 24일 토익을 치기에 앞서 적중 특강을 저와 함께 보실 건데 특강을 들으시기 전에 파고다 어건 홈페이지 가셔서 특강란에 문제를 미리 다운받으시고 문제를 풀고 특강을 들으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만약 아직 문제를 풀기 전이라면 잠깐 스탑 하시고 문제를 풀고 특강을 들으실 걸 권해드립니다. 파트 1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파트 1에는 1인 사진이 잘 나오는데 1인 사진에서는 주인공의 손이나 행동, 거의 손에 관련된 게 힌트로 잘 나옵니다. 자, 사람 관련된 사진은 사람이 뭐뭐 하는 중, 사람 is ing, 현재 진행형과 동시에 사람이 뭐뭐 할 때 사물은 뭐뭐를 당하는 중이겠죠. being, pp. 요 두 가지 표현을 미리 대비하시면 문제를 풀 때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바로 관련 문제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한 명이죠. 그럼 손을 보셔야겠죠. 손을 보니까 여자가 팔을 뻗고 있죠. 그리고 여자가 책을 꺼내려고 하는데 동시에 사람은 책을 꺼낼 때 책은 꺼내어짐을 당하는 중이겠죠. 항상 같이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오실까요? Number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st book. A. Some documents are being stacked on a table. 몇몇 문서가 지금 쌓여짐을 당하는 중이다. being stack라는 표현 나왔죠. 여러분 여기서 stack이란 동사는 똑같은 게 pile이라는 요 두 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뭐뭐를 쌓다 그리고 명사로는 쌓여진 더미를 의미하고요. 보통 명사할 때는 in a pile, in a stack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방금 들으실 때 A. Some documents are being some documents are being 영국 발음. 여러분 미국은 are being 굉장히 잘 들리죠. 하지만 영국은요 R 발음을 이렇게 발음하기 때문에 어에 가깝게 발음하기 때문에 some documents are being 이런 식으로 들리기 때문에 미리 입에 이 표현을 붙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정답은 아니죠. B 들어보시겠습니다. stacked on a table. B. The woman is reaching for a book. 여자가 책을 향해 팔을 뻗고 있다. reach for 이란 표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뭐를 향해 팔을 뻗을 때는 reach for지만 뭐뭐 안에 팔을 뻗을 때는 reach into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D 들어보실게요. D. The woman is holding onto a railing. 여자가 난간을 잡고 있는 상태이다. 물론 정답은 아니죠. 하지만 holding이란 동사는 파트 1에서 대부분 정답 보기로 등장을 해요. 잡고 있는 상태라는 뜻이고요. 얘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문제 한 장 더 보시겠습니다. 또 1인 사진이죠. 사람이 한 명이면 손을 보셔야 돼요. 지금 손을 보니까 여자가 빗자루로 바닥을 쓸고 있죠. 그런데 잠시만 사람은 쓸고 있지만 바닥은 쓸려짐을 당하는 중이라는 거. 항상 사람이 뭐뭐 할 때 사물은 뭐뭐 당하는 중 둘이 동시에 같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음원 한번 들어보실게요. C. Some shelves are cleared off. 선반이 깨끗이 치워져 있다. 여러분, be cleared off는 선반 자체를 치운다는 게 아니라 선반 위를, 테이블 위를 치운다는 뜻이고요. D는 D. The woman is holding onto a railing. 여자가 난간을 잡고 있는 상태이다. 물론 지금은 D는 오답이죠. 하지만 hold라는 동사는 파트 1에서 대부분 정답 보기로 등장을 해요. 뭐뭐를 잡고 있는 상태란 뜻인데 상태 동사는 파트 1이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이고요. 잠시 후에 파트 1 어휘에서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파트 1 1인 사진 문제 하나 더 볼 텐데요. 사람이 한 명이네요. 그럼 뭐를 봐라? 손을 봐라. 지금 손을 보니까 여자가 빗자루로 쓸고 있죠. 하지만 사람이 빗자루를 쓸고 있지만 이 바닥은 쓸려짐을 당하는 중. 항상 사람이 하는 행동과 사물이 당하는 행동을 동시에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관련 문제 A 들어보겠습니다. Number 2.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2 in your test book. A. A floor is being swept with a broom.
바닥이 빗자루로 쓸려짐을 당하는 중이다. 완벽한 답이죠. 답은 A인데요. 여기서 스윕의 PP 형태, swept 기억하시고요. 더불어서 빗자루, broom도 같이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파트 1 1인 사진은 손을 잘 봐야 하는데 보통 손으로 도구를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파트 1에서 도구 관련 어휘를 잠시 후에 다음 장에서 볼 생각입니다. 자, 기억해 두시고요. B는 음원이 여기 녹음이 워먼이 아니고 아마 윈도우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B는 패스를 하고 C부터 진행하겠습니다. Not. C. A window on the wall is being cleaned. 벽의 창문이 청소되어짐을 당하는 중이다. 답이 C가 되려면 어떤 사진? 그렇죠. 사람이 창문을 청소하는 사진이 나와야겠죠. D 들어보실까요? D. A woman is mowing the lawn. 한 여자가 잔디를 깎고 있다. 물론 오답이지만 모란 동사 잔디를 깎다. 그리고 lawn 잔디. 잔디는 grass라고도 잘 등장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 다음 장에서 파트 1에서 잘 나오는 어휘를 한번 보실 텐데, 자, 일단 아까 나왔었던 reaching for, 뭐뭐를 향해 팔을 뻗다, 뭐뭐 안으로 팔을 뻗다, reach into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도구 관련,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파트 1에서는 도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빗자루로 쓸다, sweeping, 삽으로 퍼다, 삽질을 하다, shoveling, 갈퀴질을 하다, raking, 여기는 안 적혀 있지만 밀대걸레질하다, mopping, 톱질하다, sawing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은데 한 가지 더, 여기서 빗자루로 쓸다, sweeping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도구 동사는 전부 명사랑 동사랑 함께 동시에 쓰여진다는 점. shovel 명사로는 삽, rake 명사로는 갈퀴, mop 명사로는 밀대걸레, saw 명사로는 텁입니다. 그런데 빗자루는 sweep이 아니라 아까 나왔었던 broom이라는 것. 얘가 훨씬 나머지 애들보다 더 많이 출제가 됩니다. 꼭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뭐뭐를 밀다, pushing, 뭐뭐를 당기다, pulling. 마트에서 카트를 밀 때는 푸싱이 맞고요. 공항에서 캐리어를 끌 때는 푸링이 맞겠죠. 다음, 픽업은 들어올리는 동작 중, 홀드는 잡은 상태, put on은 착용 동작 중, wear은 착용한 상태. 여기서 픽업과 put on처럼 들어올리는 동작 중, 동작 동사는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대부분 오답 보기로 나와요. 반면에 잡고 있는 상태, holding, 입고 있는 상태, wearing, 얘들은 나오면 거의 정답 보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A를 B에 붓다, pour A into B. 이때 A는 주로 액체가 되겠죠. 그죠? 물을 붓다, 와인을 붓다, pour A into B. 그 다음요, 뭐뭐를 놓다 두다. 얘는 매달 출제돼요.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는 한 번 나온 적도 없어요. 여러 번 나와요. put, place, position, 뭐뭐를 놓다 두다. 마지막 손가락으로 가리키다, point at, point까지. 파트 1 빈출 어휘 정리해봤고요. 요 단어들은 거의 매달 출제가 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지금 반드시 바로 외워주세요. 다음 파트 2 넘어가겠습니다. 자, 파트 2에서 첫 번째 볼 빈출 패턴은 선택 의문문입니다. Should I, should we? 제한을 의미하는 should로 물을 때는 대부분 뒤에 A or B가 뒤따라올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선택 의문문에서 yes, no는 정답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yes, no가 답으로 올 수 없는 것 두 가지. 선택 의문문이랑 WH 의문사 의문문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선택 의문문에서 뭐뭐가 더 낫다, better, 뭐뭐를 선호한다, prefer, 뭐뭐가 최고다, best. 요 세 가지 표현은 정답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관련 문제 보시겠습니다. Number 3. Should we take the train or drive to the conference? 우리가 기차를 탈까요? 아니면 운전을 해서 갈까요? should로 물었더니 or 선택 의문문이 왔죠. A. Go north on West Avenue. 북쪽으로 가서 웨스트 애버뉴를 타. 의미가 전혀 맞지 않으니까 패스. B. About half an hour. 약 30분. 여러분, 30분은 시점인가요? 기간인가요?
기간이죠. 여러분, 기간은 how long에 대한 단골 답으로 how long 기간 이렇게 입에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C. I prefer public transport. 나는 대중교통을 선호해. prefer 답은 C.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할게요. should로 물었을 때는 선택이 올 확률이 높고요. 선택에서 better, prefer, best가 정답 확률이 높다. 그리고 오늘은 보기에 나오지 않았지만 선택에서 yes, no는 정답 확률이 떨어진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선택은 매달 2문제는 무조건 맞추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part 2를 보겠습니다. Part 2 빈출 패턴 두 번째는 질문에 상관없이 정답 확률이 매우 높은 초초 빈출 정답 패턴인데요. Part 2 질문에 상관없이 나 모르니까 확인해 볼게. check. 모르니까 알아볼게. find out. 물어봐. ask. 검색해봐, 찾아봐, look up. 요 네 가지 표현은 정답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자, 여러분 이 표현이랑 같은 맥락인데 남에게 책임을 미루는 답변. 탐이 준비했어. 제인이 담당자야. 이런 식으로 남에게 책임을 미루는 답변도 정답 확률이 높은데 요 표현은 사실은 남에게 물어봐랑 같은 맥락이죠. 탐이 담당하니까 탐에게 물어봐. 제인이 알고 있으니까 제인에게 물어봐. 그리고 지도에 나와 있어. 초대장에 적혀 있어. 이메일에 나와 있어. 어디에 나와 있다 유형도요. 정답 확률이 높아요. 근데 어디에 나와 있다 유형도 지도에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봐. 지도에 나와 있으니까 검색해봐. 같은 맥락이라는 거. 여러분 얘들은 정답 확률이 높으니까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매달 한 문제 이상은 무조건 나옵니다. 관련 문제 보시겠습니다. Number 4. Is this fruit juice fresh? 이 과일 주스가 신선하니? 라고 묻는 일반 의문문이죠. A. At the new grocery store. At the new grocery store. 여러분 전치사가 나오면 대부분 where, 장소에 대한 답입니다. A는 정답이 아니고요. B. I need some fresh air. 발음 오답 느끼셨나요? 질문에 fresh, B에 fresh. 발음 오답이라서 정답이 아니겠죠. C. Check the date on the container. 용기의 날짜를 확인해봐, 물어봐. 여러분 확인해봐, 물어봐, 알아내봐. 정답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part 2 빈출 패턴은 when 의문문인데 여러분 자 우리 when으로 물으면 답이 뭐가 됩니까? 시점이 되죠. 그런데 when으로 물었을 때 시점이 답이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너무 쉽기 때문에 출제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when으로 물었을 때 뭐뭐 후에 언제야? 한 달 후에 몇 시야? 1분 후야. 이런 식으로 뭐뭐 후에가 정답으로 잘 온다는 것. 그래서 뭐뭐 후의 표현 네 가지. after, 영국은 after. 2시까지는 안 돼. 2시 이후에 돼. not until, 뭐뭐 이후에. 2시간 동안은 안 돼. 2시간 후에 돼. not for. 얘가 네 번째, in 기간. 얘가 제일 많이 출제가 됩니다. in 기간은 뭐뭐 안에가 아니고 뭐뭐 후에란 뜻으로 in 2 weeks, 2주 후에. in 2 hours, 2시간 후에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아까 앞에서 how long에 대한 답으로 기간이 잘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죠. 요거 두 개 헷갈리게 나오니까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기간은 how long 맞습니다. 그런데 in 기간은 뭐뭐 후에니까 뭐에 대한 답? when에 대한 답. 이렇게 헷갈리게 문제가 나오니까 꼭 같이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when으로 물었을 때는 where가 발음이 굉장히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where은 발음이 where 이음절이 아니라 where 이름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질문이 when일 때는 보기에 무슨 오답, 장소 오답이 오답 보기로 출제가 많이 된다는 것을 미리 마음의 염두를 두셔야 합니다. 관련 문제 보시겠습니다. Number 5. When did the store close down? 언제 가게가 문 닫았냐라고 묻는 when 의문문이죠. A. At another branch. 다른 지점에서 아까 제가 전치사는 뭐에 대한 답? where에 대한 답. 그리고 사실 우리는 알고 있었죠. 질문이 when일 때 장소 오답이 많이 등장한다는 걸 알고 있었죠. A는 정답이 될 수 없고요. B. After the owner moved.
주인이 이사간 이후에 그렇죠. 뭐뭐 이후에 답은 B가 되겠습니다. C. It's close to the highway. 고속도로랑 가까워. 여기서 발음 오답 눈치채신 분. 질문의 close, C의 close. 발음 오답은 정답이 될 수 없죠. 답은 B. 뭐뭐 이후에. 여러분 근데 뭐뭐 이후에라는 표현은 꼭 when에 대한 답이 아니라도요. 요청 제안에 대한 답으로도 등장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영화 볼래? 라고 제안했을 때 in 2 weeks, 2주 후에. 우리 청소할래? Not until 2 o'clock, 2시 이후에. 이런 식으로도 등장을 하니까 뭐뭐 이후에는 꼭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 네 번째 part 2 빈출 패턴은 which. 여러분 which는 언제 쓸까요? 눈앞의 두세 개 중 하나를 선택할 때. 그래서 앞서 봤던 선택 의문문이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which는 which is, which are 이렇게 which 단독으로는 잘 등장하지 않아요. which는 which color, which pen, which는 명사와 한 덩어리 형태로 많이 등장을 하고요. 이때는 당연히 요 명사 which color 하면 색깔에 대한 게 답, which side, size에 대한 게 답, which the 명사에 관련된 표현이 정답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이렇게 which pen 물었을 때 black pen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black, right one, left one 이렇게 눈앞에 있는 걸 지칭하는 one이라는 표현으로 정답이 올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which의 one은 무조건 답 이렇게 외울 지경입니다. 뭐 실제로 무조건은 아니죠. 무조건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하지만 그 정도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관련 문제 보실까요? Number 6. Which catering company 어느 출장 연예 회사를 did we hire for 우리가 고용했냐? the president's birthday party? 어느 회사를 고용했냐라고 묻고 있죠. 정답은 출장 연예 회사에 관련된 표현이 답으로 오겠죠. A. The one we used for the anniversary event. 우리가 행사 때 썼었던 그 출장 연예 회사. 이때 원은 하나의 원이 아니라 케이터링 컴퍼니를 지칭하는 원. 위치의 원은 무조건 답이니까 정답은 A가 되겠죠. B. I think she's 50 years old. 여러분, she랑 he와 같은 3인칭 대명사가 정답이 되려면 질문에 사람 이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part 2 질문에서 사람 이름이 잘 등장하지 않아요. 결론, she랑 he와 같은 3인칭 대명사는 정답 확률이 떨어진다는 점. C. To work in the maintenance department. to work, to 부정사,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to 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얘는 이유와에 대한 매우 단골 답입니다. 왜 올라갔어? 뭐뭐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C도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다섯 번째 part 2 빈출 패턴은 where입니다. 앞서서 when에서 제가 잠시 언급했죠. where은 발음이 where이 아니고 where, 이름절이라는 것. 근데 영국 발음일 때는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영국은 R, 리을 발음을 하지 않으니까 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말 when이랑 헷갈립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where로 물었을 때는 장소의 전치사가 정답으로 옵니다. 그래서 쌤이 수업 중에는 전치사는 where 이렇게 where라고 입에 붙여라고 수도 없이 세뇌를 시키죠. 그런데 where 질문에 장소의 전치사가 오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이순위 차선책으로 사람이 답으로 옵니다. 부교재 어디 있어? 혜런쌤이 가져갔어. 책 어디 있어? 조교쌤이 알고 있어. 이런 식으로 사람이 답으로 오는데 1년에 3번, 4번 정도 등장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오늘 우리가 문제로 살펴볼 것도 where 질문에 사람이 답으로 오는 문제를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where로 물었을 때 당연히 when과 발음이 혼동이 되겠죠. 그래서 질문이 where일 때는 보기에 when 오답, 시간 오답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where가 when은 발음이 헷갈리죠. where, when. 그런데 발음이 헷갈렸다. 그러면 거의 where이라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when은 발음이 when 다소 명확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헷갈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듣는 순간 뭐지? 혼동이 된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자? 그렇죠. where, 장소라고 생각을 하자.
관련 문제 보실까요? Number 7. Where are the responses to the questionnaire? 설문조사지에 대한 응답이 어디 있냐라고 묻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질문 한 번 더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where are the가 아니고 where are the 하는 거 느끼셨나요? 여러분 자, 이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Number 7. Where are the responses to Where are the responses? 그렇죠. 응답지가 어딨냐라고 묻고 있죠. the questionnaire? 답은 장소인데 A. At 11 a.m. on Wednesday. 수요일 11시에 얘는 뭐에 대한 답? 시간이니까 when에 대한 답.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죠. where 질문에 시간 오답이 나온다는 것을. 답이 될 수 없고요. B. I believe Dave has them. 내 생각에는 데이브가 가지고 있어. 맞습니다. where 질문에 누가 오기도 한다. 사람이 답으로 오기도 한다.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C. Almost 500 replies. 거의 500개의 응답. 자, 답이 될 수 없고요. 발음 오답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숫자는 how many에 대한 답. 그래서 how many 숫자. 이것도 입에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아까 우리 how long 기간 입에 붙였죠. how many 숫자도 같이 입에 붙일게요. 자, 그 다음 살펴볼 Part 2 빈출 패턴은 평서문입니다. 앞서 봤던 아이들은 다 질문이었죠. 근데 평서문은 질문이 아니에요. 평서문은 나 배가 고파. 밖에 비가 와. 이런 식으로 혼자 그냥 평이하게 말을 하는 거고요. 사실 얘는 듣자마자 주어, 동사, 목적어를 7, 80%는 해석을 하셔야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7, 80% 해석이 되면 우리가 학원에 오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는 100% 듣지 못해도 정답을 찾을 수 있는 평서문 정답 패턴 4가지를 암기하실게요. 첫 번째, 평서문은 상대방의 말에 맞장구를 잘 쳐요. 맞장구라는 건 상대방의 말에 호의적으로 리액션을 잘해줍니다. 보통 yes, okay, you are right, great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말에 호의적으로 반응을 잘해주고요. 두 번째, 불만과 문제점에 대한 평서문에는 거의 해결책, 대안책이 정답으로 옵니다. 예를 들어서 나 랩탑이 고장났어. My laptop has broken. 이라고 말했을 때 답에서 내가 고쳐줄게. 제가 고쳐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해결책이 정답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금 제가 뭐랬죠? 제가 고쳐드릴까요? 라고 반문을 했죠. 반문하는 표현이 정답으로 올 확률이 높고요. 마지막, 평서문에서 단답형은 정답 확률이 떨어집니다. 나 배고파. 빵. 밖에 비가 와. 우산. 너무 어색하죠? 그쵸? 평서문에서 단답형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관련 문제 보실까요? Number 8. We're seeking new employees for various positions. 우리는 다양한 자리에 새로운 직원을 찾고 있다라고 말하는 평서문이죠. A. How many are you looking for? How many are you looking for? 몇 명을 찾고 계시나요? 라고 반문을 하죠. 평서문에 반문하는 표현이 정답 확률이 높습니다. 답은 A가 되겠고요. B. We've seen it. We've seen it. 우리가 그것을 보았어. 의미도 맞지 않지만 질문에 seeking, B에 seen, 발음 오답도 눈치를 채셔야죠. C. The facilities are new. 시설은 새 것입니다. 이건 의미가 너무 맞지 않죠. 뚱딴지 같죠. 정답이 될 수 없죠. 답은 A. 여러분 평서문은 문항수도 많고요. 배점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기할게요. 평서문은 상대방의 말에 호의적으로 맞장구를 잘 친다. Yes, okay, right, great. 불만과 문제를 말하면 해결책, 대안책을 제시한다. 답에서 반문을 잘한다. 단답형은 정답이 될 수 없다. Part 2 빈출 패턴 마지막 7번째는 why입니다. 여러분 why는 제한의 why가 있고 이유의 why가 있죠. 제한의 why 3가지. Why don't you? 너 뭐뭐 할래? Why don't we? 우리 뭐뭐 할까? Why don't I? 내가 뭐뭐 할까? 요 3개를 제외하고는 전부 EUI인데 EUI도
두 가지로 나뉘어지죠. Y 뒤에 긍정동사가 오면 왜 뭐뭐이니? 얘는 쉬워요. Y 뒤에 부정동사 왜 뭐뭐이지 않니? 얘가 왜 어렵냐면 Y 뒤에 부정동사 Y 뒤에 부정동사가 올 때 이 T를 발음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Why isn't가 아니고 Why isn't, Why didn't, Why aren't. 이게 원어민 발음으로 들으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유와 I의 비코즈로 시작하면 정답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원래는 Y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는데 최근에 비코즈가 정답 확률이 높으면서 거의 보너스 문제로 전략했어요. 거의 한 문제는 매달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유와 I에서 어려운 답변으로는 뭐뭐 하는 중이기 때문에 왜 2층에 못 올라가? 공사하는 중이기 때문에 왜 제출하지 않았냐? 검토 중이기 때문에 물론 이때 because는 생략이 되고 나오지 않죠. 그러면 관련 문제 보시겠습니다. Number 9. Why hasn't the licensing agreement been signed yet? 왜 라이센싱 계약이 서명되어지지 않았니? 여러분 여기서 T 발음 안 하는 거 느끼셨나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Why hasn't the Why hasn't the 지금은 여러분 굉장히 이 발음을 세게 하는 편이에요. 보통은 더 안 들릴 때가 훨씬 많아요. 왜 계약이 licensing agreement been signed yet? 서명되지 않았니? 라고 묻는 이유를 묻는 질문이죠. A. Yes, I agree with you. Yes. 아까 제가 WH 의문사랑 선택은 yes, no가 될 수 없다라고 한 거 기억나시나요? B. It's still being reviewed. 여전히 검토되어지는 중이기 때문에 앞에 뭐가 생략? because가 생략이 된 형태죠.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C. We signed up for a class. 우리는 수업에 등록했어. 발음 오답. 질문에 sign, C에 sign. 여러분 C는 정답은 아닌데요. 워낙 중요한 어휘니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sign up for, 뭐뭐를 등록하다, 신청하다. 요거는 세 가지 세트 매달 나오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세 가지. sign up for, register for, enroll in까지. sign up for, register for, enroll in. LC, RC 가리지 않고 매달 등장하니까 꼭 세트로 기억해 주세요. 자, Part 2를 마무리하고요. 바로 Part 3, 4로 넘어갈 건데 여러분, Part 3, Part 4는 사실 동일해요. 완전 똑같아요. 단 하나를 제외하고요. Part 3는 남녀가 대화한다는 점. 요즘은 물론 3인 대화도 존재하죠. Part 4는요. 화자가 한 명이죠. 화자 수 말고는 모든 게 전체 흐름이 동일해요. 초반부에 뭐가 나오냐면 주제, 직업, 장소가 등장하고요. 중반부에는 주제의 세부 사항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Part 3, 4에서 아름답고 좋은 얘기보다는 보통 문제점이 많이 등장을 해요. 택배는 거의 분실돼요. 비행기는 맨날 지연돼요. 기계는 거의 다 고장나죠. 그래서 보통 문제점이랑 걱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 문제랑 걱정 뒤에는 기계가 고장나면 고쳐줘요. 택배가 분실되면 환불해주죠. 비행기가 지연되면 그 다음 비행기를 잡아주거나 미안하니까 쿠폰을 줄 때가 많아요. 그렇죠. 문제랑 걱정 뒤에는 해결책, 대안책이 등장하는 레파토리. 이 포인트를 반드시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요거를 기억하시면 우리가 100% 음성을 못 들어도 아,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구나, 대화가 흘러가겠구나를 미리 눈치를 챌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오늘은 저희가 다루지 않을 건데 여러분이 싫어하는 의도팡 문제가 해결책, 대안책일 때가 정말 많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음번 나중에 발생할 일, 요청, 제안, 충고 요 패턴이 마지막에 등장을 합니다. 요 큰 흐름을 머릿속에 꼭 넣어주시고요. 그러면 이 전체 흐름을 Part 3 지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Part 3 지문을 보시면 문제를 한번 볼까요? 제가 중요 포인트에 표시를 해놨는데 In which department, 어느 부서에 남자가 일하냐? 아까 첫 번째 문제, 주제, 직업, 장소. 남자의 직업을 묻고 있죠. 그렇죠? 부서도 직업이니까요.
두 번째는 what man suggests. 남자가 뭘 제안하냐. 이게 주제의 세부사항이겠죠. 남자가 뭘 제안하냐. 당연히 누구 목소리? 남자 목소리겠죠. 그리고 마지막 what he can do. 남자가 할 수 있는 거. 물론 이것도 남자 목소리고요. 마지막 문제니까 보통 남자가 나중에 할 일, 남자가 다음번에 할 일, 혹은 요청, 제안, 충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파트 1에서 직업을 물을 때 보기가 부서일 경우 지금처럼 사실 여러분 토익이 좋아하는 부서와 관련된 업무는 사실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같이 세트로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어카운팅, 회계 부서는 직원들이 제출한 경비 보고서 expense report에 영수증이 정확히 첨부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영수증이 정확히 첨부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정확히 첨부되었다. 그러면 경비를 환급해주는 reimburse 해주는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다가 단어에서 receipt 혹은 reimburse란 단어가 나오면 accounting, 회계 부서구나 라고 미리 눈치를 채실 수 있어요. 두 번째, technical, 기술적인.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technical, technology, technician 같은 기술 관련된 단어는 대부분 IT를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IT에서 T가 테크놀로지의 줄임말이거든요. 그래서 답이 B가 될 때는 IT 혹은 IT 기기들, 뭐 랩탑이라든가 태블릿 PC라든가 그런 단어가 등장할 때가 많아요. 세 번째, sales. 답이 sales가 될 때는 sales representative 혹은 sales report 이런 단어가 등장을 할 때가 많고요. 네 번째, 토익이 너무 좋아하는 인사부서 human resources. 여러분, 인사부서는 무슨 역할을 하죠? 그렇죠. 직원 채용, 직원 면접, 직원 교육 등을 담당하죠. 인사부서는 줄여서 HR 혹은 personnel이라고 패러프레이징 됩니다. 여러분, 토익이 좋아하는 부서와 관련 역할은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음원 들어보겠습니다. Questions 10 through 12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ello, this is Paula Jones in accounting. 스탑! 방금 들으셨나요? There seems to be a... Hello, this is Paula 여자는 Jones in accounting. accounting. 그렇죠. 여자의 부서는 accounting. A 하신 분 안 계시죠? 지금은 남자의 부서를 우리가 캐치해야 하는데 다 A 아닙니다. There seems to be a problem with my computer. 방금 들으셨나요? Jones in accounting. There seems to be a problem with my computer. 컴퓨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에 문제가 있으니까 남자에게 연락을 한 거죠. 왜요? 남자가 IT 부서니까요. 정답은 B.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문제가 있으면 뒤에 뭐가 나온다? 해결책, 대안책이 뒤따라온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 그 다음 내용 듣지 않아도 남자가 컴퓨터 고장난 거를 고치는, 수리하는 해결책에 관련된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게 아마도 두 번째 문제일 거예요. 들어보실까요? My work. I see. Why don't you try shutting off your computer and turning it on again? E. Why don't you try shutting off your computer 컴퓨터를 껐다가 and turning it on again? 다시 켜보는 게 어때라고 해결책을 제시하죠. 답은요. 그렇죠. C. 남자가 기계를 다시 켜보라고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That was the first thing I did. 해봤어. Unfortunately, it didn't fix the problem. 하지만 고쳐지지 않았어. Okay. I'm free for about 30 minutes right now. 지금 30분 시간 있으니까 I'll come to your desk and 너네 자리에 가서 have a look at it. 봐주겠다. 남자가 다음번에 할 예정. 그렇죠. 여자의 자리로 가서 컴퓨터를 봐주겠죠. 정답은 남자가 다음번에 할 예정은 D. 여자의 사무실로 간다.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Part 3, 4의 전체 흐름 다시. 자, 처음에 뭐가 나온다? 주제, 직업, 장소. 중간에는 주제의 세부상. 근데 주로 뭐가 존재한다? 문제점과 걱정. 그 뒤에는 해결책, 대안책. 그리고 마지막은 다음번 나중에 발생할 일, 요청, 제안, 충고, 지시. 이런 패턴으로 나옵니다. 우리 스크립트 간단하게 한번 보실까요?
자, 갑니다. 스크립트 보고 한번 Questions 10 들어볼게요. through 12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ello, this is Paula Jones in accounting. 여자의 부서는 어카운팅이고요. There seems to be a problem with my computer. 컴퓨터에 문제가 있다. 그 말은 남자가 IT 부서라는 거죠. Work. I see. I see. 여러분 여기서 Part 3, 4에서 well, now 이런 식의 부사 뒤에 정답이 올 확률이 높아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라든가 well, now 이런 부사 표현 뒤에 정답이 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Why don't you try shutting off your computer 컴퓨터를 껐다가 and turning it on again? 다시 한번 켜보는 게 어때라고 남자가 해결책을 제시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남자가 다음번에 할 예정. Okay. I'm free for about 30 minutes right now. I'll come to your desk 너네 자리에 가서 and have a look at it. 한번 봐주겠다. 그쵸? 남자가 다음번에 여자 자리로 가겠죠. 자, 우리 다음번에 파트 4를 보실 텐데 여러분 사실 파트 4도 방금 봤던 그 패턴이 똑같이 적용돼요. 주제, 직업, 장소, 세부상, 문제점, 걱정, 그 다음 마지막에 다음번 나중에 발생할 일, 요청, 제안, 충고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무슨 업종에 미스터 싱이 일하냐? 미스터 싱의 직업을 묻고 있죠. 업종이니까요. 두 번째, 무엇을 미스터 싱이 오늘 얘기할 거냐? 주제의 세부사항이겠죠. 마지막, 무엇을 화자가 정자에게 요청하냐? 마지막에 요청, 제안, 충고 나오죠. 여러분 근데요 제가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파트 4 문제에서 세 문제 중에 두 문제에서 동일한 사람 이름이 나오면 0.001초 만에 눈치를 채셔야 돼요. 뭐다? 사람 소개라는 것. 여러분 자 다시 한번 파트 4 세 문제 중 두 문제에서 동일 이름이 등장하면 그 사람을 소개하는 introduction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소개할 때 주로 수상자랑 발표자를 소개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을 소개할 때는 내용의 대부분이 60% 70% 이상이 그 주인공의 최근 업적, 과거 업적이라는 점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군가의 업적을 막 읊을 때 잘 내용이 안 들리거든요. 잘 안 들려도 우리는 주인공의 업적을 말하는구나 라고 쿨하게 알고 있으면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Questions 13 through 15 refer to the following introduction. 사람 소개, Welcome to this month's County Business Forum. 장소는 비즈니스 포럼이고요. Tonight, we have a very special guest speaker, Guest speaker 연설자인 Mr. Sanjiv Singh. 산집 싱. 그죠? 오늘은 연설자, 오늘은 발표자를 소개하는 패턴인 것 같아요. He's the owner of Singh Financial Planning. 방금 들으셨나요? Mr. Sanjiv Singh. He's the owner Owner of Singh Financial Planning. Sing Financial Planning. 회사 이름이 Financial Planning. 재무 기획이니까 그렇죠. 재무 부서겠죠. 1번 답은 C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답이 A라면 음성에서 뭐라고 나왔을까요? 아까 우리 했잖아요. Technology, 기술은 뭐다? IT라는 것. 답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His firm offers customized investment management services to more than 100 small businesses. Today, Today, he'll talk about 그는 말할 겁니다. some of the growth strategies that worked best for him. Today, he'll talk about some of the growth strategies Growth strategy, 성장 전략에 대해서 말할 거래요. 여러분, 방금 음성에서 strategy를 듣고 단어를 듣고 strategy만 듣고 A를 찍으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 Part 3, 4는 단어를 paraphrasing, 바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어를 듣고 그대로 찍으면 운이 정말 좋으면 맞추지만 그러면 보통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듣고 그대로 찍으시는 거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성장 전략, growth, 성장한다는 건 확장하는 거니까 그렇죠. Expanding a business. 자, 지금은 expanding, growth를 성장을 다른 말로 expanding으로 paraphrasing 한 형태죠. go with a small office and just one employee. 제가 You can text 패스했고요. your questions to the number you see and just one employee. 마지막 문제.
You can text your questions Text your question. 질문을 문자로 보내래요. to the number you 이 번호로. see on the screen on the stage. 마지막에 뭐랬죠? 문자로 보내달래요. 질문을. 정답은 D. Submit question electronically. 전자로 질문을 보내주세요. D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얘는 스크립트를 통해서 조금 자세히 볼게요. Questions 13 through 15 refer to the following introduction. Introduction은 대부분 사람 소개할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 소개할 때 주로 발표자, 수상자, 가끔은 은퇴자, 가끔은 라디오 게스트일 경우도 있어요. Welcome to this month's County Business Forum. 여기는 장소, 그저 비즈니스 포럼이 장소가 되겠고요. Tonight, we have a very special guest speaker, 오늘 연설자인 Mr. Sanjiv Singh. 산지브 싱. 근데 여러분, 토익이 좋아하는 이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산지브란 이름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토익이 좋아하는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He's the owner of Singh Financial Planning. 그는 Sing Financial Planning 회사의 오너고요. His firm 그의 회사는 offers 제공합니다. customized investment management services to 맞춤 제작 투자 경영 서비스를 제공한대요. 누구에게? more than 100 small businesses. 100개 이상의 회사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대요. 여러분,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 소개할 때는 내용의 대부분이 그 사람의 업적이라고요. 100개 이상의 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할 정도로 큰 회사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고요. Today, he'll talk about some of the growth strategies that 오늘은 성장 전략을 말할 건데 worked best for him 그에게 가장 효과가 좋았던 when he first started to build his business 20 years ago 그가 20년 전에 회사를 설립했을 때 with a small office 작은 사무실에서 and just one employee. 단 한 명의 직원으로. 여러분, 여기서도 보세요. 작은 사무실에서 직원 한 명으로 시작했는데 큰 회사가 되었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요. 싱의 과거 업적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요. 이 싱의 과거 업적에 대한 내용이 정답 단서로 크게 나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대부분 사람 속에는 요 포인트가 문제로 등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잘 들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마음속으로 주인공의 업적을 말하는구나 라고 짐작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You can text your questions 질문을 문자로 보내세요. to the number you 이 번호로 문자로 보내주세요. see on the screen on the 마지막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파트 4는 여러분이 싫어하는 시각자료 그래프인데요. 문제를 읽기에 앞서서 우리 그래프의 패턴을 한번 정리를 할게요. 사실 그래프는 가장 어려운 유형 맞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패턴만 인지하시면 가장 쉬운 문제로 느껴질 수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그래프가 나왔다. 그러면 대부분 회의 중 대화 혹은 회의 발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그래프 위에 제목이 없지만 보통은 여기 그래프 위에 그래프의 제목이 나와 있어요. 요게 회의 주제구나. 이렇게 인지하시면 미리 회의 주제를 파악하면 좀 더 수월하겠죠. 그리고 항상 문제 보기는 가로축. 항상 문제 보기가 가로축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를 듣자? 그렇죠. 우리는 보기를 들을 게 아니라 세로축. 여기서 힌트를 파악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로축이 두 가지 방법으로 제시가 됩니다. 하나는 세로축의 수치를 그대로 언급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로축의 수치를 그대로 언급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가장 낮은 거, 가장 높은 거, 가장 저렴한 거, 가장 비싼 거. 그렇죠. 최상급 표현으로 제시가 됩니다. 둘 중 하나로 제시가 돼요. 당연히 얘가 더 쉽겠죠. 최상급 표현이 조금 더 어렵겠죠. 그리고요, 여러분, 자, 보통 회의 주제가 좋은 내용일 경우, 매출이 올랐다던가, 경쟁사보다 잘했다던가, 서베이 결과가 너무 좋다던가, 그런 경우는 대부분 1등이 정답이 될 때가 많고요. 회의 주제가 좋지 않아요. 매출이 떨어졌다던가 혹은 경쟁사에게 뭐 점유율을 뺏겼다든가 서베이 결과가 너무 안 좋다던가 보통 부정적인 경우는 꼴등이 정답이 되는 경우가 높아요. 100%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80% 이상은 1등 아니면 꼴등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장에 가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문제부터 그래프를 보는 문제네요. 어느 케이크의 맛이 할인될 거냐라고 묻고 있죠.
어느 맛이 할인될 거냐? 근데 문제 보기가 역시 그렇죠. 가로축. 역시 가로축. 그럼 우리는 뭐를 듣자? 우리는 세로축 혹은 최상급 표현. 오케이? 두 번째요. 왜 화자가 미셸에게 감사를 전하냐? 주제의 세부사항이니까 중간에 나오겠죠. 마지막. 무엇을 화자가 청자에게 장려하냐? 또 마지막에 요청, 제안, 충고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첫 번째 주제, 두 번째 왜 미셸에게 감사하냐? 세 번째 무엇을 장려하냐? 여러분 음성 들어보겠습니다. Questions 16 through 18 refer to the following excerpt from a meeting and chart. Good morning. I'd like to briefly go over something with all of you today before. 자, 패스할게요. Egg flavor was the most popular this week. 갑니다. As we promised our customers, 우리가 약속했듯이 we will take 30% off the 30% 할인할 거래요. flavor with the most votes for 1 week. 방금 들었어요? We will take 30% off the flavor with the most votes for With the most vote, 가장 많은 표를 얻은. 1 week. 그쵸? 이번 주에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레드 벨벳이 할인을 할 건가 봐요. I want to give a special thanks to Michelle 미셸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for giving us the idea of 아이디어를 주셔서 holding this contest. 이 컨테스트를 여는 아이디어를 주셔서 감사하대요. 2번 답은 왜 미셸에게 감사하죠? 미셸이 이 행사를 제안을 했거든요. I'm sure everyone here has good ideas as well, so I'm sure everyone here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has good ideas as well,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겁니다. so I encourage you to bring them up to me 그 아이디어를 저에게 주세요. whenever you can. 마지막에 뭐라고 하나요? 여러분이 가진 아이디어를 저와 공유해 주세요. 저에게 의견을 주세요. 마지막 답은 C, share suggestion.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근데 제가 아까 말하지 않은 포인트가 있는데 제가 그래프가 나오면 뭐다? 회의 중 대화, 회의 발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회의라는 것은 부장급의 높은 직원이 밑에 아이들, 밑에 부하 직원들을 모아두고 막 잔소리하는 게 회의죠. 그래서 회의는 회의 발췌문은 거의 마지막에 직원에게 지시를 하면서 끝날 때가 많아요. 원래 부장들은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밑에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를 많이 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자 부장님이 지시할 때 답으로 잘 오는 레파토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아이디어를 떠올려와. 그리고 아이디어를 공유하자. 아까 나왔던 그거죠. 영어로는 come up with idea. come up with idea. 혹은 share idea.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공유하자. 이게 사실 매우 빈출 정답입니다. 요거는 꼭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로는 팀을 짜서 으쌰으쌰 하자. 팀을 짜서 팀 리포트를 쓰자. 팀을 짜자. form a team, assemble a team. 요게 부장님이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단골 두 번째 패턴입니다. 요까지 알아두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 스크립트 한번 보실까요? Questions 16 through 18 refer to the following excerpt from a meeting Excerpt from a meeting. 회의 발췌문. Excerpt from a meeting. and chart. 알아두시고요. Good morning. 앞부분 패스할게요. Was the most popular this week. 여기서부터요. As we promised our customers, 고객한테 약속했듯이 we will take 30% off the flavor with 맛을 30% 할인할 거래요. the most votes With the most vote. 최상급. 그렇죠. for 1 week. 그쵸.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은 표를 받은 맛이 할인될 거래요. I want to give a special thanks to Michelle 미셸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뭐 때문에? for giving us the idea of 아이디어를 주셔서 holding this contest. 이 컨테스트를 여는 아이디어에 감사합니다. 말하고요. Many customers 많은 고객이 enjoyed the promotion 이 프로모션을 너무 좋아했고 and it has nearly doubled our sales. 우리 판매가 더블, 2배가 되었다. 여러분 아까 기억나십니까? 제가 그래프에서 매출이 좋거나 서베이 결과가 좋거나 좋은 결과일 때는 주로 1등이 정답이 된다. 그쵸? 아까도 우리 1등이 정답이었죠. 꼭 기억해 주세요.
I'm sure everyone here has good ideas as well. 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So I encourage you to bring them up to me 그 아이디어를 저에게 주실 것을 장려합니다. whenever you can. 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죠. 여러분, 자, 지금까지 서면파고다 덧센 토익 배은진 강사였는데요. 오늘 했던 특강이 여러분의 토익 성적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긴장하지 마시고 실력 발휘 잘 하고 오시고요. 화이팅입니다. 잘하고 오세요.